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미국, 중국 관련해서 무역전쟁, 아직 무역전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미국, 중국 그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다툼에 대해서 이제 재료들,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걸 조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이제 일정이 조금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게 관세부가죠. 그래서 32개 중국산 품목 관세 추가 면제 8월 7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이건 작년 뉴스예요. 32개 중국산 품목에다가 미국이 관세를 추가 면제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일자가 8월 7일까지 면제예요. 19년도 뉴스죠. 그래서 중국산 물품에 무역전쟁 했을 당시에 32개 중국산 물품에다가 관세를 25% 정도로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내년 8월 7일 한마디로 20년 8월 7일까지 그 관세 면제했던 거를 연장 25% 관세를 8월 7일까지 연장입니다. 한마디로 6일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6일 이전에 연장을 더 할지 혹은 끝낼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혹은 좀 늦더라도 8월 7일 전후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면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말이 안 나오면은 이 면제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8월 7일부터 이후부터는 다시 부과했던 25% 관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은. 특별하게 미국 측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 중국산 고율 관세 면제 품목 일부 추가해줬다. 미국에서 83개 품목이에요. 이것도 무역 전쟁 때 관세부가 때렸던 것들 최장 12개월 연장 면제를 관세 면제를 최장 12개월 연장. 그래서 저 대상들은 자, 일자가 어디 있었더라. 얘도 8월 7일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아, 맞네. 여기 있네. 적용 기간은 내년 8월 7일까지다. 관세 면제 결정에 대해서 적용 기간은 8월 7일이다. 이 83개 품목. 요게 뭐 안전벨트, 알루미늄, 뭐 등등 뭐 이상한 잡다한 애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상징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면제는 8월 7일까지. 한마디로 무역전쟁에서 관세 부과했던 거에서 면제를 8월 7일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이었고 그게 20년 8월 7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갔다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웃겨요. 중국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일부에 대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그래서 이건 20년도 2월 21일 뉴스입니다. 자, 추가 관세가 면제된 품목은 65종 2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뭐 비행기 자동 운항 뭐 등등등 이런 뭐 디테일한 건 필요 없고 결국은 2월 28일이라는 거죠. 2월 28일부터 면제 조치를 하고 이 면제 조치가 1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21년 2월 28일까지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 미국산 79개 품목 보복 관세 면제. 자, 이런 뭐 희토류 광석과 금은 그래서 이거를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때리던 거를. 네, 면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년간. 5월 뉴스였으니까 5월 19일부터 1년이면은 21년 5월 19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올해부터 1년 동안 면제를 했고 미국은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8월 7일에 끝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디테일한 품목도 중요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딱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 8월 7일 날 이 32개에다가 83개 뭐 겹치는 게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품목까지 제가 완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상징성이
8월 7일날 면제를 다시 또 연장을 해주냐 안 해주냐,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에서 8월 7일날까지 혹은 8월 7일날 관세 면제했던 거 아니야, 이제 관세 그냥 다시 유지해, 25% 받아, 그러면은 무역전쟁에 또 2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2차 무역전쟁이 또 발발할 수 있겠죠. 무역전쟁이 결국 관세 서로 부과했던 거를 무역전쟁이라고 했어요.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관세부가 막 미친 듯이, 말 그대로 무역이에요, 무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그거를 과하게 때리고, 어떤 거는 수입할 수 없다, 어떤 거는 중요 품목은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역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게 무역전쟁의 베이스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웃긴데, 중국은 어찌됐든 21년 2월이랑 5월달이고 미국이 중요해요. 지금 미국이 8월 7일입니다. 만약에 8월 7일까지 이거 면제 안 하고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이 계약 같은 거 파기하고서 우리도 관세 때리겠다, 혹은 면제했던 거 다시 없애버리겠다, 관세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국가 간의 신뢰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얘네도 지금 상황이 그냥 맞고만 있지는 않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미국, 화웨이 등 5개의 중국 기업 거래 금지 내달 13일, 8월 13일이에요. 7월 뉴스죠. 8월 13일부터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특히 통신장비 업체 중심이에요. 5G 계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7월 말에 있던 뉴스인데, 중국 어찌됐든 압박,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공산당 인권 탄압 극악무도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중국 관련해서 폼페이오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관료를, 핵심 관료 제재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관리 또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제재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과 금융거래가 금지. 이거 사실 중국 내에서만 살면은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사람들, 외교, 외부 국가에 보여주기에는 어찌됐든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부터. 미국에서 영사관 폐쇄시키니까 중국에서도 영사관 폐쇄시켰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당하면은 보복을 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필두로 갖다가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갖다 지금 반중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가 좀 세지고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 쪽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화웨이 전체적으로 다 배제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갖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좀 구경 중인 상태인데, 미중 갈등 격화에 뜨거운 감자된 틱톡 제재. 트럼프가 틱톡도 제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잡다한 뉴스. 여하튼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매우 불편해요. 갑자기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인트도 제 개인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3일? 하루 만에?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이럴 확률보다는 지금까지 때린 이상 어느 정도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중국은 어쩔 수 없죠. 얘네는 이번 연도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이 먼저 때리면 그때 약속을 파기하고서 갑자기 관세 저 조치를 취소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미국 8월 7일까지 관세 면제, 이 포인트가 조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32개 8월 7일, 83개 8월 7일, 중국은 2월 21일, 5월 19일 멀었죠. 그리고서 8월부터 미국 공공기관의 중국산 CCTV 사용 금지 뉴스도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 달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뭐 화해할 정도 그런 기색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먼저 때리진 않지만 맞으면은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때부터.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료 관점에서 저는 일단 8월 7일 이거를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미중 얘네들이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또 트럼프가 먼저 뭘 시비를 걸든 시진핑이 걸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먼저 또 뭐 제재를 하거나 뭐 영사관 폐쇄처럼 액션을 뜬금없이 취할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유해서 너무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좀 반대입니다. 그리고서 이 미중 무역전쟁 주들은 대금이 어느 정도 꽤나 터지는 애들이어가지고 5천억 막 3천억씩 터지는 애여가지고 몇 억 사는 걸로는 뭐 주가를 뭐 선침해하거나 뒤흔들 정도의 종목들은 아니에요. 못 흔들어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5천억 터지는데 제가 뭐 3억 소유한다고 이 종목이 뭐 5% 10%씩 움직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침해에 대한 의혹 같은 거는 뭐 전혀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좋아 보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고 제 기준에 설명드릴 때 좋아 보이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도 꼭 무조건 재료 좋다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손절할 자리 나오면은 기준에 따라서 손절하고 혹은 추가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기준에 따라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뉴스들 근데 또 반대로 갔다가 이대로 진행하다가 여기서 관세 추가 면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 국가에 대해서 물품 서로 주고받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끝까지 못한 이유가 뭐 어느 나라가 좀 더 뭐 손해가 극심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서로 피해인 거예요. 만신창이라고 하죠. 뭐 누가 이기더라도 서로 피해를 크게 입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세 면제를 연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 보이는 뉴스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공격했던 뉴스들 계속 나오는 뉴스들 있죠. 이런 거랑 최근에 뭐 영사관 폐쇄 등등 최근 뉴스와 사례로 봤을 때 저는 이 면제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100% 면제를 이 관세를 다시 때린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거는 매매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이 종목을 뭐 스윙을 하든 단타를 치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7일 혹은 근접해가지고 미국에서 관세 추가 면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찌됐든 무역전쟁 관련주에는 악재로 적용을 하겠죠. 항상 좋은 얘기만 드리진 않습니다. 가끔 뭐 놓치거나 혹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리스크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면제가 연장을 할지 안 할지인데 연장을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안 하면은 무역전쟁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면제를 어찌됐든 양 국가가 한두 푼도 아니고 꽤나 많은 물량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거래라는 거는 상대랑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맞을 때 협상하기가 편해요. 일방적으로 갔다가 너무 차이가 크면은 거래가 잘 안 되죠. 협상이 잘 안 되죠. 근데 미국과 중국은 뭐 미국이 좀 더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 1위, 2위 국가급으로서 둘 다 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물품도 많고 그에 따라서 관세 부과하고 막 전쟁을 하면은 서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미 작년에 보기도 했고 그런 점. 그래서 면제를 무조건 한다? 무조건 관세 면제를 푼다는 아니고 풀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런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자, 미중 무역전쟁주. 저는 얘네 좋게 보는 게 거래대금 크게 터지고, 자, 4천억 터지고 확 죽어버리죠. 유니온도 전 좋아 보여요. 지금 일단 금요일날 유니온보다는 머티리얼이 좀 더 세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얘가 아침에 갭도 많이 뜨고 9%, 10%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좀 더 세게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유니온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시가총액을 좀 좋게 봅니다. 시가총액이 얘는 840억, 머티리얼은 1000억이 좀 넘어가요. 200억, 300억이 어떻게 보면 크진 않지만 뭐 어찌됐든 어떻게 누가 움직일지 몰라요. 저도 아직 누가 더 세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일단 금요일 상승률만 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인 건 맞습니다. 저는 그날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신고가 한번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자리예요. 요 자리 5,380원. 거기서 다시 돌파 시도를 했던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날. 대신에 아침에 갭 뜬 거 치고는 좀 많이 가라앉았죠. 시세 주고서. 이런 점. 어찌됐든 추세는 돌리면서 위로 자꾸 찌르는 모습입니다. 머티리얼 금요일날 대장이었고, 자, 유니온은 또 왜 좋게 보냐. 얘는 신고가는 멀었어요. 사실 신고가는 멀었지만 이런 얘가, 자, 종목을 보시면은 약 10년 전의 신고가죠. 2011년이에요. 거기다가 이때는 대금이 안 터졌어요. 뭐 조금 터지긴 했는데 뭐 한 100억, 2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봐도. 한마디로 대금이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터졌던 날입니다. 거기다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매물대로 작용하는 거는 시간 대비하고 거래 대금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고가는 얘는 어찌됐든 이런 정고점, 이 정고점도 3,700억 터졌던 날입니다. 이날. 그리고 돌파를 하고, 자, 보시면 웃기죠? 돌파를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를, 저 정고점 8,000원 지지 저항이었던 자리를 깼지만 다음날 바로 시세를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틀 연속 거래량은 죽으면서 저점은 올리고 십자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음봉으로 끝난 건 조금 아쉽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0% 아침에 갭 뜨고서 조금 내려온 거라서 음봉 십자도지고, 얘는 사실 제 눈에는 양봉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의미는 없고 0%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래량 죽고 올라가면서 십자도지인 점, 정고점 돌파 후에 지지 바로 하고 시세를 준 점 등으로 갔다가 얘네는 좀 좋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티플렉스나 뭐 다른 노바텍이나 이런 애들을 좀 볼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사실 차트 자리상 좀 엄청 의미있게 움직이거나 혹은 정고점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저는 당연히 히토리에서는 유니온 시리즈라고 보고 있고, 세노텍도 그러네요. 일단은 얘네들이 차트 봤을 때 추세도 그렇고 최근 상승률도 그렇고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이 순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승하고 조정 나올 때는 또 대금이 확 죽는 모습도 좋아 보여요. 확 죽어버리죠. 3억, 5억. 그 다음에 5G 계열은 사실 얘네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거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조금 뒤로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대두 애들도 뭐 고만고만하죠.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매일 히토류만 강조를 하는데 제가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무역전쟁 이슈처럼 움직이는 애가 얘네여서 그런 거예요. 얘네가 시장 관심을 제일 크게 받고 반응도 얘네가 제일 빠딱빠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고, 대금도 얘네가 크게 터졌죠. 4,000원, 5,000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따라오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조금 따라오나 싶었더니 좀 소외받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 와중에 머티리얼이랑 유니온은 시세를 계속 주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관세 면제를 안 한다, 서로 부과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하면은 그때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히토류가 좀 조정받으면서 나머지 애들도 막 순환매 미친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던 애들이 쭉 갈 수도 있기도 해요.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가지수.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가봐야 아는 거고, 작년에는 히토르가 살짝 조금 눌릴 때 뭐 나머지 애들이 순환을 돌긴 했습니다. 대두도 오르고 사료도 오르고 수산도 오르고 막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트렌드가 가는 놈이 더 잘 가긴 해요. 이런 애들, 시장 같은 애들 전고점 뚫고 가더니 또 뚫고 가고, 신풍제약도 그랬었죠. 이런 거 뚫고 조정 좀 받나 봤더니 또 가고 또 가고, 신일제약도 그렇고 수젠텍도 신고가 돌파하고 또 가고, 모나미 이런 거 돌파하고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식 최근 시장이 가던 놈이 더 잘 갑니다. LNF도 돌렸네요. 기관 외국 양매수가 들어왔었네. 최근 시장에는 진짜 분명히 가는 놈이 더 잘 가요. 신일제약도 이런 자리 돌파하고 계속 갔었고, 뭐 지금 조정받다가 하루 반등 나왔었죠, 이놈. 아무튼 최근 시장 특성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건 제끼고서 저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뉴스, 재료 좀 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면제가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관세 면제를 이제 연장을 안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면제 안 할 거다, 관세 때릴 것 같다 라는 게 아니라, 최근 분위기, 뉴스에서 최근 분위기들이 그렇죠. 최근 분위기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단 중국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상한 폐쇄처럼 맞으니까 바로 반박을 했고, 그런 점들로 갖다가 미중 무역전쟁주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은 잘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